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고려 문화에 대해서 좀 내용이 조금 많은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루하지 않게 조금 빨리빨리 진도를 나갈 테니까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정신 좀 차리고 그리고 한번 그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으시면은 그리고 고려 문화를 이제 2시간에 압축시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은 좀 많을지 모르지만은 아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집중하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것만 알고 가자. 고려 문화는 역시 신분제를 기반으로 했죠. 그리고 불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장려했고요. 그러니까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과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머리에 넣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경제 쪽을 보면 이 수치 제도는 똑같죠. 조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 10% 대략 받는 거, 이거 뭐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곡물과 역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 전에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역은 요역과 병력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대한 전시가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전시가 제도가 쭉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뀝니다. 태조 때, 공신들에 대해서 지급된 것을 역분전이라고 그래요. 그 역분전이 경종 때 와서 이제 시정 전시가로 바뀌는데요. 시종 전시가는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전현직 관료들한테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목종 때는 조금 축소가 돼요. 그래서 관직의 고하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관직을 18과로 나누어서 전현직 관료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꽤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토지 분급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토지를 이제 등급을 나눠서 18과로 계속 되긴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전직에는 지급하지 않고 현직에 있는 관료들한테만 지급을 했습니다. 경정전시과는 바로 문종 때 실시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시과라는 거는 전지와 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먹고 사는 거, 그죠? 예, 먹고 사는 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시지라는 것은 땔감용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우리가 전기나 이런 것들, 가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추울 때 이제 땔감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를. 그래서 땔감용 땅을 갖다가 이제 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수조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을 지급한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세로 받아야 되는 거, 조세로 받아야 되는 것을 관료들한테 받게 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을 줬던 게 아닙니다. 자, 토지 종류로 보면은 이제 공음전이라고 해서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료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세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인전의 경우에는 6품 이하의 관리자재한테 지급을 했는데 이건 신분과 함께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군인전은 군역의 대가로 지급했던 것인데 이거 역시 신분과 같이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음전, 한인전, 군인전 같은 경우에는 세습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구분전의 경우에는 이제 하급관리나 군인 유가족한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왕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내장전,
그 다음에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공회전, 그 다음에 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원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음전, 한인전, 군인전은 세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조세지만 땅을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과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원종 때 녹과전을 실시를 합니다. 녹과전 실시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뭐 저장에 고갈되다가 보니까는 이게 실시를 하게 되는데 토지 분급을 이제 다시 해요. 그래서 경기도와 팔현에 대해서만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지급을 못 하잖아. 그죠? 조세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 와중에 요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언제예요? 몽골 간섭기, 몽골에 대항하고 있을 때였죠. 네. 그렇지만 이때도 민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전은 사전이죠. 그 개인 땅이 있었어요. 개인 땅이 있었지만 세금은 내야 되니까. 그래서 세금에는 민전이나 뭐 공전이 따로 없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시비법이 뭐예요? 비료 주는 거죠. 네, 땅에 비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문익점이라는 분에 의해서 목화씨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목화를 재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는 윤작법이라 그래서 2년 3작, 2년에 3번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3작을 하는 윤작법. 이게 뭔가 하면은 땅을 3개로 나눠서 휴경지를 두고 돌아가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윤작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양법. 이양법은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 모내기 하는 거죠. 예, 모내기입니다. 옮겨 심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 한번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벼를 심고 할 때는 이양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나올 거예요. 예? 농상지배라는 책이 소개가 됩니다. 농사가 이제 활성화가 되다가 보니까. 그리고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는 관청수공업, 그리고 소에서 만드는 소수공업, 그죠? 예. 소가 뭐죠? 향부곡 소의 소죠. 예. 거기서 주로 수공업이 이루어졌는데 후기 들어서는 이 사원 수공업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요. 민간 수공업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민간 수공업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 정도 만드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활성화가 됐던 건 아니고요. 사원 같은 경우에는 사원에도 딸려있는 노비가 있다 보니까 노비들을 이용해서 수공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경이 어디죠? 예, 도읍이죠. 예, 개경에는 시전을 두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 각 큰 도시들의 관영상점이 있었습니다. 이 관영상점의 감독기관은 경시서를 둬서 경시서가 총 관리를 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뭐가 있었죠? 동시가 있어 동시전에서 관리를 했었죠. 그런데 고려시대는 경시서에서 관장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성종 때 권원중보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요. 숙종 때 사만통보, 해동통보, 그다음에 은병 같은 것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은 통일신라 시대는 어디였죠? 울산이었죠. 근데 고려는 수도가 어디예요? 개경이죠. 개경 옆에 있는 예성강에 있는 병난도가 무역의 중심지 노릇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 수도 옆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려시대에 보면은 이 사회제도를 이렇게 보면 신분제도 존재했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향, 부곡, 소 같은 사실 평민이지만 거의 천민 취급을 받았던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했다.
하는 것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향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도는 이제 농민들이 공동으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공동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매향에서 유래됐습니다. 근데 매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말씀드려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 매향이라는 것에서 그 향나무를 묻었다 해가지고 이제 매향인데, 뭐 여러분들이, 요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궁금하면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바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제도는 의창은 춘대춘합법이죠. 예, 진대법으로 해서 이어졌던 그 춘대춘합법. 그죠? 예, 봄에 빌려줬다, 가을에 받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추수하고 난 뒤에 다시 받아들이는 거. 춘대춘합을 하는, 의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가 조절 기관으로서 상평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대비원은 국립의료기관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민국은 질병치료기관, 그리고 구제도감, 구급도감 같은 것은 치료, 빈민구제, 구율사업 이런 걸 하는 것인데 임시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감이라는 것이 들어간 거는 대부분이 임시기관이에요. 제위보는 이제 여기도 역시 빈민구제와 질병치료기관으로 제위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백성들을 위한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률이 이제 당나라의 법률이죠. 당률을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 쭉 내려오는 거, 그죠? 예,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여성의 지위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동등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정계 입문하는 거에만 조금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려나 조선 때는 이제 여왕이라는 게 없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총리라든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없었죠. 이제 그런 것들만 차이가 있었고 일반 백성들한테는 차이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게 아니면 이제 유산을 줄 때라 이런 것들도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이 똑같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교 같은 경우 유교는 초기에 이제 성종 때 팔관회와 연등회 같은 거 폐지하면서 유학이 이제 장려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초기에는 실제로 신라시대 말부터 육두품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육두품들이 후삼국 시대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랬는데 최성로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서 성종 때, 예, 성종 때 상당히 유교를 부흥을 시키려고 그러죠. 그리고 최층의 구제학당이라든가 사학시비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 국자감과 향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국자감은 이제 중앙에 설치했던 거고 향교는 지방에 설치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중기에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 사교육이 융성해요. 그래서 사교육의 중심이 된 사람이 최충의 구제학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학시비도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뭐라고 합니까? 8학분 정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이 사교육이 융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축소되겠죠. 그죠? 힘을 잃어가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거 공교육을 조금 강화를 시켜야겠다 해서 관학진흥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종 때는 칠제를 설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학기관이 양형고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각과 보문각을 설치했는데 청년각은 육경 강령기관, 그 다음에 보문각은 경영과 장서를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인종 때 역시 경사 6합 뭐 이런 거를 만들면서 대대적인 제도를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후기 와서는 이제 안향이 성리학을 소개하게 돼요. 고려에 성리학을 소개하면서 이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신진사대부들이에요. 그래서 주요 인사들을 보면 이재현, 이색,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성리학을 추종하게 돼요. 이 성리학이 결국 조선시대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국민왕은 이제 성균관이 국자감 이제 성균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균관은 이제 순수 교육기관으로만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사서의 경우에 이거 한 장 더 넘겨서 네. 역사서인 경우에는 이제 정기에는 왕조실록, 그 다음에 칠대실록이 있었습니다. 왕조실록은 임진왜란때 소실이 됐어요. 안타깝죠? 칠대실록이라는 거는 태조에서부터 목종까지 태해정광 경성목, 그쵸? 네, 그래서 일곱 왕에 대해서 이제 실록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 역시 거란침공 때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에 남겨진 역사서는 다 그 소실이 되고 맙니다. 중기에는 이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죠. 지금 거의 우리 그 삼국 역사의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었고요. 후기에는 이제 각훈이라는 분이 쓴 해동고성전, 이규보의 동명왕편, 그 다음에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옹기, 이재현의 사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략은 지금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시대를 그래도 우리 역사로서 많이 알게 해준 아주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빨랐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두 번째 고려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